그는 친구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의 손에 무너졌습니다. 박정희가 참모총장감이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남자 손영길. 전두환보다 먼저 하나회를 만든 창립자이자 한때 박정희 곁을 지켰던 가장 신뢰받는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1973년 그에게 찾아온 건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 배신의 감옥이었습니다. 권력의 파도는 냉정했고 의리는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는 전두환을 살렸지만 전두환은 그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40년 가까이 흐른 뒤 법정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죠. 하지만 그가 잃은 것은 단지 계급이 아니라 청춘과 명예, 그리고 한 시대의 신뢰였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흥망성쇠를 통해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 보겠습니다. 1950년대 초 전쟁의 포연이 채 가시지 않았던 나라. 거리엔 피난민의 탄식이, 논밭엔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난은 일상이었고 불안은 공기처럼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절 군대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국가의 기둥이었습니다. 총 하나, 계급 하나가 인생을 바꾸던 시대. 그 속에서 한 청년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꿈 하나로 육군사관학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이름 손영길. 1951년 육사 11기로 입교한 그는 같은 기수의 전두환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싸우며 의리를 약속했습니다. 훈련 중엔 서로의 생명을 맡겼고 축구장에선 골키퍼와 수비수로 환상의 호흡을 맞췄죠. 죽는 날까지 의리를 지키자, 이 단순한 맹세가 두 청년의 인생을 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곧 보여주게 됩니다. 1957년 손영길은 7사단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새로 부임한 사단장 박정희를 만납니다. 그 시절 대부분의 부대는 부조리와 탈영으로 몸살을 앓았지만 그의 중대만은 달랐습니다. 병사들이 도망가지 않고 불만이 있어도 먼저 손영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부하를 자식처럼 생기면서도 군대를 세웠습니다. 박정희는 감탄했습니다. 저 사람 정도를 아는 장교야. 이후 1961년 박정희가 주도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을 때 손영길은 전두환의 요청을 받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박정희에게 쿠데타를 지지한다는 뜻을 전했고 박정희는 그를 전속 부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날부터 손영길은 박정희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청와대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그가 없으면 대통령도 불편하다는 말이 돌았을 정도였죠. 그는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결코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한마디에 박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손영길이야. 이 시절 박정희는 주변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영길은 장차 참모총장이 되어야 될 사람이다. 그 무렵 군 내부엔 이미 긴장과 경쟁이 팽배했습니다. 육사 출신과 비육사 출신의 대립, 기수간 경쟁이 심했죠. 손영길은 동기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서로를 지키자. 군이 군답게 서려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하나회였습니다. 그때는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젊은 장교들의 순수한 결속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속은 권력의 사다리로 변했습니다. 당시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단체가 훗날 정치군인의 상징으로 불릴 줄은 말이죠. 1963년 전두환과 노태우 등 일부 동기들이 쿠데타 모의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들을 구해낸 사람이 바로 손영길이었습니다. 그는 박정희를 찾아가 간청했습니다. 각하, 이들은 충성을 잘못 표현했을 뿐입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박정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믿어보자. 이후 전두환 일행은 풀려났습니다. 그날 전두환은 손영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 믿었던 손영길은 이후에도 동기를 아끼며 늘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리는 결국 그의 인생을 삼킨 독이 됩니다. 1970년대 초 손영길의 군 경력은 더할 나위 없이 탄탄했습니다. 박정희의 신임은 여전히 했고 윤필용 사령관 밑에서 참모장으로 일하며 차세대 참모총장으로 내정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부터 전두환의 마음속에 불씨가 피어오릅니다. 언제나 2인자였던 그는 점점 손영길을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권력의 핵심은 네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 중앙정보부, 보안사, 수도경비사령부. 각 조직이 미묘하게 엮여 있었죠.
윤필용, 이후락, 강창성, 그리고 그 중심엔 박정희가 있었습니다. 1973년 3월 윤필용 사건이 터집니다. 술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후계자는 형님이 돼야지 라는 발언에 문제가 되었고 윤필용은 즉시 구속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무관하던 손영길에게도 손이 뻗쳤습니다. 보안사 요원들이 찾아와 말합니다. 조사 좀 받으시죠. 그 말은 곧 체포 명령이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서빙고 보안부대. 계급장도 없던 자들이 그를 묻고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너도 윤필용 편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종이에 서명해. 다 끝나. 손영길은 끝내 거짓 자백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를 배신한 것은 모르는 사람들의 음모가 아니라 한때 형님이라 부르던 전두환과 노태우였습니다. 그들은 박종규 실장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필용을 부추긴 건 손영길입니다. 그가 더 위험합니다. 박종규는 망설였지만 결국 손영길의 구속을 승인했습니다. 감옥 생활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건강은 무너졌지만 그는 끝내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시대가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그는 자신을 구속한 시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군대라고 욕할 수 있었지만 박 대통령이 가르쳐준 참 군인의 길을 버릴 순 없었다. 감옥 밖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그가 없던 사위 하나회는 군의 실세로 떠올랐고 전두환은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친구를 배신해 자리에 오른 그 모습이 아이러니하게도 손영길의 침묵 위에 세워진 권력이었습니다. 1980년 그는 보안사령관 강창성을 만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강창성은 말했습니다. 자네는 잘못이 없어. 다만 지금은 말할 수 없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 손영길은 오랫동안 세상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다시 세상으로 이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손영길의 강직함을 높이 평가하며 해외 주재원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쳤던 분인데 더 이상 세상에 밀려선 안 됩니다. 손영길은 김 회장의 배려로 동남아 지역 대우 계열사에 일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업체를 맡아 운영하면서도 늘 군인의 원칙을 잃지 않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그는 말했습니다. 군대든 기업이든 중심이 흔들리면 조직은 무너진다. 나도 한때 그걸 지키지 못했기에 이렇게 돌아왔다. 사업은 크지 않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동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손 장군은 책임감이 강한 분이었고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줬다. 손영길은 그렇게 묵묵히 해외에서 일하며 남은 생을 조용한 복권의 시간으로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는 자신 같은 불행한 군인이 나오지 않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38년이 흐른 뒤 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진술은 협박과 회유로 작성되었다. 법원의 한 문장은 그의 억울한 세월을 대신했습니다. 그는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 5억 원을 모두 육군사관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이 다시는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은 명예로웠습니다. 그 후 손영길은 오랜 세월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흐르며 군사학 연구자들과 후배 장교들이 그의 이름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육사에서는 그의 기부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고 몇몇 후배들은 조용히 그의 집을 찾아와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언젠가 진실을 되찾는다. 서두르지 마라. 그 말은 마치 세월의 끝에서 흘러나온 조용한 예언 같았습니다. 지금 그는 조용히 지내며 후배들에게 한마디를 남깁니다. 힘은 쉽게 모이지만 명예는 천천히 모인다. 젊은 시절 가장 주목받았던 장교였던 그는 배신으로 무너졌지만 끝내 명예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삶은 비극 같지만 사실은 한 인간의 완성이었습니다. 원망 대신 용서로 마무리한 인생. 그것이 손영길이 후세에 남긴 진짜 교훈입니다. 만약 1973년 그날 전두환이 의리를 택했다면 대한민국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숨은 이야기를 꺼내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윤필용 사건, 술자리 한마디가 한 장군을 무너뜨린 사건의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사 블랙박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